자, 이 사회문화 7강에 보시면요. 이 관세의 기능과 종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관세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 과세권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걸 과세권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통해 의해서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관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외국에 있는 상품이, 제품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입이 될 때, 자, 일정하게 거기다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이게 관세. 자, 관세 수입은 국고, 자, 국가의 어떤 창고, 이 금고의 귀속되므로 관세는 결국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되고요. 자, 또한 여기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뭐가 필요해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 이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 관세를. 자, 그리고 수입품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가격을 조정한다는 수단으로 쓴다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수입품이 너무 싸게 들어와. 그럼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물건보다 국내 어떤 산업, 똑같은 제품이 있다면 이것을 보호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결국 두 번째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지금 어떤 외국의 상품을 직구로 해서 구입할 때 맨 처음에 1,000원이었어. 우리나라 제품은 1,100원이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직구로 사는 게 더 싸네? 외국에 사와도. 자, 여기다 근데 어떻게, 거기다 관세를 부과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관세를 만약에 200원을 부과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1,200원이 되는 거고, 소입을 내가 살 때, 거기에 비해서 국내 상품을 사게 되면 1,100원에 사니까, 자, 이렇게 국내 어떤 제품들, 자, 이것을 보호해 줄 수가 있겠다. 자,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조세의 종류나 납세자, 그 다음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이런 중요 사항을 법률로 이게 정하도록 하는 이 조세 법률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우리가 조세, 이 세금을 우리가 매길 때 이런 경우 법률주의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법률의 근거에서 자,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자, 무조건은 아닙니다. 국내 외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점, 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점 등의 이유로 해서 이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데요. 어느 정도의 규범이나 저기는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건 있지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수시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관세는 이 법률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자,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관세율을 어떻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게요. 관세는 이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먼저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종가세라고 하고, 자, 수량을 관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때 종가세는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입니다. 자, 그 가격에다가 그냥 뭐 하는 거야? 세금을 매기는 건데,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다가 이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해서 이걸 가지고 관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입품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만 원 이하일 때는 뭐 몇 퍼센트, 1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사이에는 얼마, 또 100만 원, 50만 원 이상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주고 거기에 어떤 일정한 관세율을 곱해가지고 관세액을 매기면 돼요. 고액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경우 저 다이아몬드 보석이나 아니면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그 명품 백들이 있죠? 이거는 보통 1, 200 정도니까 이렇게 얼마 고가품의 경우는 그 관세율이 비쌀 테니까 세금도 많이 낼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 종량세는요, 이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과 관계없이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게 되는데 양입니다. 가격도 품질도 필요 없고 그 양에 따라서 표준하는데 이 중량, 자, 무게 또는 면적, 용적, 매수 등을 자, 매수.
이 매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여기에 따라서 자, 이게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한편 이때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관세라고 하고, 자, 그다음에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을 복합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가해 보시면요. 이 수입품 A를 1제곱미터를 수입할 때 이때 이제 1제곱미터에 부과되는 종량 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제곱미터당 200원이 되겠고요. 종가세율을 지금 이렇게 되면 종가세율은 얼마? 자, 여기에서 10%로 한다면 자, 만약에 종량세를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돼? 이거 제곱미터당 200원씩을 받겠대요.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가격에 따라 종가세를 비교하면 10%의 종가세를 부과를 하게 돼요. 자, 이때 제곱미터당 이 수입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뭐라고 그랬죠?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두 개를 합쳐갖고 부과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종량세는 얼마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종량 200원에 이 종가세는 어떻게 되고요? 1,000원이니까 거기에서 100원을 더해서 10%니까 100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전체가 얼마 돼요? 200원 플러스 100원이니까 결국 총, 자, 이 300원의 관세, 복합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체적인 수입 금액은 얼마였어요? 아까 1,000원이었나요? 수입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자, 그 중에 300원의 어떤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실효 세율은 결국, 자, 여기 1,000분의 300이니까 결국 30%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선택 관세로 이렇게 다시 나눠보면요. 아까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에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해서 부과를 하니까, 아까 종량세는 200원이었고 종가세는 100원이었죠? 이 중에서 당연히 종량세가 더 비싸니까 이 종량세 200원 이걸 부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실효 세율은 결국 1,000원에서, 자, 이게 수입 가격이 1,000원인데 이때 종량세 200원을 부과했으니까 결국 20%의 관세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제곱미터당 만약에 이것이 3,000원으로 수익 가격이 올라갔다고 치면, 아까 1,000원이었는데 이게 3,000원이었을 때는요, 자,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 관세는 종량세 200원, 그리고 종가세만 올라가죠? 자, 부피는 무게는 안 변했으니까 그대로고, 아까 지금 1,000원이 지금 3,000원이 됐으니까 거기에 10%를 부과한다니까 300원이 됨으로써, 자, 이거 합치면 얼마이죠? 자, 지금 200원 플러스 300원이면 결국 500원이 되는 거고, 자, 500원은 결국 3,000원에 대비 얼마예요? 16.6% 정도가 되네요. 좀 낮아졌죠? 자, 그리고 선택관세 같은 경우는 이때 종량세는 200원이고 종가세가 300원이니까 이때 높은 가격이니까 이 종가세를 선택해서 부과했으니까 300원을 부과하면, 자, 3,000원에 300원이니까 결국 10%의 관세가 부과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이렇게 표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수익 가격이 1,000원일 때와, 자, 이것을 3,000원일 때, 이렇게 나눠서, 자, 복합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복합관세로 하면 이 수익 가격이 1,000원이면, 자, 종량세 200원에다 종가세 100원 합쳐갖고 300원이 부과돼서 30%. 근데 이걸 선택과세로 하면 이 중에 종량세가 더 크니까 이 종량세인 이 200원만 부과를 하게 되니까 결국 20%의 관세가 부과됐어. 선택과세로 가면. 자, 그런데 수익가격이 3,000원으로 올라갔어. 자, 이렇게 되면 이때는 종량세 200원에 종가세 300원이 돼서 총 500원, 복합관세 500원이니까 16.66667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가세, 이 중에 이제 종량세보다는 이번엔 뭐가 세요? 자, 이 종가세가 더 높으니까 선택 과세의 경우는 종가세를 부과하게 되겠죠. 300원이 돼서 10%의 어떤 세율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됐고요. 자, 이건 다시 이따가 정리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한편 이때 이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자, 이때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이건 복잡하대요. 왜?
이 슬라이드 관세는요,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서 이 관세 어떤 내용이 관세기 슬라이딩 하듯이 어떻게 한대요?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랍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슬라이드 관세는요, 수입 가격이 낮게 되면, 자,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된 거야. 수입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아까 뭐라고 했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산업 보호한다며? 그럼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제품인데 외국에 있는 물건이 너무 싸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지금 물건 안 살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 수입 가격이 높게 들어와요. 자, 이런 경우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자,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해서 결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높은 지금 어떤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런 경우는 낮은 세율을 이렇게 적용해 주지만 수입 가격이 낮게 들어오면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국내 여기 제품이 안 팔리니까 이때는 관세를 높게 함으로써 결국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할당 관세라는 게 있는데 특정한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가 됩니다. 자, 이때 낮은 관세율을 뭐라고 하고, 자, 이거 1차 관세율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높은 세율을 지금 적용하는 이것을 2차 관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자, 일정 수량, 즉, 이 관세 할당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뒷부분에 그 문제가 지금 하나 나와 있을 텐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네요. 4번에 보시면, 국내 우리가 총 수요량이 만 톤이야. 만 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원료에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5천 톤이에요. 그러면 5천 톤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는 외국에서 어떻게 돼? 이걸 들여와야 되죠.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은 어떻게 하면 돼? 요 5천 톤만큼은 지금 외국에서 들어와도 관세율을 낮게 책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이상이 들어오게 될 때, 그런 경우만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수입을 해서 써야 되니까 낮은 관세를 부과해줘야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이거 외국의 어떤 원료를 수입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우리 국내 산업을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상황입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만큼은 빼고 나머지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만큼에 대해서 1차 관세 할당 수량을 정하고 자, 이런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해 줘. 그 이상 만약에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인 2차 관세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 자, 그다음에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단인가요? 자,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것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관세율을 변경한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상황에 따라 이것이 갑자기 변하는데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가 긴급 관세라고 하는데 이 긴급 관세는요. 이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지금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안 팔려. 외국에 있는 제품들이 되게 싼 가격으로 들어오니까 이럴 때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어떤 경쟁에 붙어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경우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게 바로 긴급 관세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 국가는요, 이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이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이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이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이 되어서 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왜? 자,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얘들이
거기다 어떻게 하냐면 수출 보조금을 줘. 그러면 이 기업은 외국에서는 싼 가격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싼 가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부당하게 염가, 매우 싼 가격에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이 되어서 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등 관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 관세는 무역 상대국가의 무역 양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이 갈등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관세를 크게 높이게 되면 상대국가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자, 우리나라는 그 관세를 너무 높이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자, 그리고 물론 우호적인 관계가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관세는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의 관세를 널리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의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관세를 그 특정한 국가, 뭐 중국이나 이런 경우에 관세를 엄청 많이 올려놨죠. 자, 그럼으로써 어떤 무역적인 어떤 이런 지금 서로 간에 지금 계속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잘 유지가 돼야지 국제관계도 지키고 제일 먼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무조건 관세를 높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모든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인 어떤 대외적인 어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관세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